자, 안녕하세요. 이제 10일에 대비 행정사 수업이 오늘로써 시작을 하네요. 제가 첫 번째 강사 수업일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 번째 수업이겠죠. 1차 수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일 거예요. 첫날부터 하필이면 저라서 항상 제 뒤에 이제 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회독을 오늘 내일 다 들어보고 오늘 우리 학원을 결정하면 되실 거예요. 저는 맡고 있는 과목은 행정 절차론이에요. 과목 설명보다는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까지만 딱 하고 다음 순환에도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행정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사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23년에 이제 내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아직 12월이니까 23년 달에 시험 발표일이 언젠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발표가 딱 나는 날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합격을 하면, 시험 합격하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실무 교육을 받고, 지금은 60시간이죠. 60시간 교육을 받고 업무 신고를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증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행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행정사로 23년이래. 2013년? 제가 1회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때 합격을 하고 바로 합격하자마자 바로 3월 달에 법정 실무 교육 받고 바로 3월 달에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행정사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되시면 저는 10년 먼저 한 그런 선배가 되겠죠. 지금은 강사에서. 근데 저를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그 행정사가 되기 전에도 강사 생활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행정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강사를 하면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좀 강사로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 생활이 좀 겹치다 보니까 행정사로서의 그 업무는 10년 차 치고는 좀 잘 몰라요. 10년 차 치고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어보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첫날이라서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로 첫 시간은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저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강사 생활과 겹치다 보니까 아는 게 좀 많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행정사들이 저렇게 실력이 없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실력이 없는 행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합격을 해서 행정사 수업은 2회 시험부터, 2013년이 첫 번째 시험이었나요? 그러면은 2014년 대비부터,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2013년에 1회 때 시험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제가 수업을 하게 했고, 여러 가지 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전 2차만 했었는데 2차 4과목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계약법도 들쑤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행정법 쪽으로 계속 좀 수업을 그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좀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선 행정 절차론을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2회 때부터 행정 절차론 수업을 했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업은 행정 절차론 수업으로 이제 이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아마 행정 절차론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항상 이제 뵙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 과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가 있는데, 일단 교재도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맨 앞에 머리말 있죠. 큰 책, 핸드북 핵심 요약집 말고요, 큰 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머리말 있는데, 사실 이 머릿말은 핸드북의 머릿말은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핸드북의 머릿말을 쓰라고 하길래 쓰려고 과거의 머릿말들을 봤더니 이거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이 머릿말을 제가 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론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1회 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잘 모르는 단계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사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사례가 나온다, 뭐 사례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강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처럼과 좀 비교를 했을 때처럼 이제 완전 논술형이다. 아니다.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논술형은 아닐 것이다. 좀 이렇게 뭐 세네 줄을 쓰는 뭐 그런 식의 시험일 것이다.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논술형 한 문제 40점짜리, 그 다음에 약술형 세 문제, 뭐 이렇게 해서 20점짜리 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발표도 늦게 나왔고, 그 발표가 나와도 그 약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일 것이냐에 대해서 강사들마다 좀 틀렸고, 그래서 시험 대비를 1회 때 본 분들은 그렇게 대비를 많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때 학원은 오히려 되게 많았거든요. 학원은 지금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원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은 수험생 수가 많았으니까. 2회 자격증이다 보니까 수험생 수가 뭐 1차가 제 기억으로는 뭐 몇만 명이 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만 셌지, 이렇게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저는 행정 절차법 여기서 나오겠지 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찍어준 그런 뭐 한 논점 25개인가 30개인가 되는 30개를 찍어줬는데 강사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한 10몇 개 이렇게 보고 들어갔고, 제가 보고 들어간 것 중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소설을 쓰고 나왔고, 근데 소설을 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좀 수업을 했었으니까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했고, 뭐 이런 결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론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행정 절차론은,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딱 봤을 때는, 행정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봤을 때는 조금 진입은 수월할지 몰라요. 근데 왜냐면 용어들이 생소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진입은 수월할지 모르는데, 과거에 공부를 했었다 안 했었다를 떠나서 똑같이 다 어려운 과목이 행정 절차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법전을 주는 시험이라면, 이게 법전을, 다른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법전을 줘요. 법전을 주고 뭐 판례 같은 거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설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법은 요즘에는 이제 뭐 거의 판례 일수, 뭐 사례 일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법이 아닌 행정 절차론만 따진다면은 판례가 최근 들어서 나오곤 있는데, 그 나오고 있는 범위가 딱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판례, 그리고 판례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답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사안 해결, 아직까지 사례가 뭔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완전 기본 강의니까 지금 이거는 사례 문제가 뭔데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사례를 풀어서 맨 마지막에 사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의 답이 틀리더라도 절차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절차예요. 절차. 그렇다 보니까 그 절차에 해당되는 그 법 조문을 잘 기재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절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모자르지 않는 점수가 나와요. 맨 뒤에 있는 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싸움은 뭐란 얘기예요? 법조문의 암기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법률 시험은 우리 물론 뭐 중개사라든지 뭐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도 법에 대한 시험이긴 한데, 이제 뭐 행정법 이를 보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전을 주고 그걸 갖고 법 조문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법 조문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그런 시험에 적합했던 그런 그 시험, 다른 시험에 대한 유경험자들은 이 시험에 왔을 때 처음에 진입은 쉬울지 몰라도 조문 암기는 똑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 평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암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양이 네 과목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네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네 과목을 비교했을 때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행정 절차론이에요. 비교한다는 건 진짜 웃기긴 한데요. 계약법 같은 경우는 굳이 단순 양만 비교한다면, 사실 그 깊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계약법이 훨씬 어렵겠죠. 어려운데 단순 양만 비교한다면, 계약법은요, 민법이라는 전체 큰 법에 채권이라는 어떤 한 파트에, 그것도 가채권 강론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그 중에 계약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에, 근데 민법이 진짜 큰 법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의 법에 파트 쪼개서 하나의 계약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8개 법이에요. 8개 법.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부터 해서 맨 뒤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까지 8개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법들이라고 하더라도 조문수가 적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8개를 모아놓으면 양이 많죠. 그죠? 그리고 8개 파트에서 골고루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물론 매년 출제가 되는 행정절차법도 있지만은 골고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그중에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되지가 통용되는 그런 과목이 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외워줘야 돼요. 그죠? 다른 또 뭐 실무법 해볼까요? 실무법은 3개예요, 3개. 우리가 심판법,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행정사법 3개잖아요. 그러면은 사무관리론은요? 이제 사무관리론하고 절차론을 제일 여러분들이 암기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무관리론은 아직 안 배우셔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암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양은 적은데 진짜 안 외워지고요. 안 외워지는 이유가 되게 이상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부분도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걸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답안지에 뭔가 그럴듯하게 써야 되니까 안 외워지는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론은 그래봤자 2개예요. 그죠? 작년에 이제 국민제한 규정까지 하면은 뭐 3개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 국민제한 규정마저 또 작년부터 올해 그 행정절차론 시험 범위로 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규정을 빼고 법만 8개라는 얘기인데 그 규정, 국민제한 규정을 빼고도요. 근데 사무관리론은 규정이라고 규정까지 다 해봤자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그 다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 2개예요, 2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많은 거를 다 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고 여러분들이 1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깊이 있는 공부는 양을 늘려도 그 깊이를 계속 쌓아나가면 되고 더 많이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깊이가 있기보다는 좀 양이 많은 거는 오래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양을 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10개를 외우면 한 달 동안 10개를 외우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0개를 외운다고 하면 1년 뒤에는 12달이니까 120개를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건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한번 외웠을 때 기간이 좀 길게 기억이 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날 수는 있겠죠가 아니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20개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차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위험성이 좀 있더라도 조금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쳐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좀 구석구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게 당락을 결정한다면 함부로 또 쳐낼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조화시키는 거는 이제 강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2회 때 3회 때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절차론에서 2회 때 3회 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해도 사실 입증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논점이라는 것도 양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논점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 논점 하나에 양이 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잖아요. 제가 조정을 하면 그 세부 목차를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러다가 5회, 6회 때 30개가 좀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8회 때부터 해서는 한 40개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10회, 여러분들이 11회잖아요. 한 5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50개 정도였고요. 올해도 5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50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추진 않았어요.
가끔 학생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요즘에 합격자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찍어주신 게 그대로 나와서 합격을 했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놀라거든요. 저 다 못 찍었거든요. 한 90% 정도 찍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못 찍었으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넘겼기 때문에 그거가 한 10점 정도의 분량이라고 따진다면은 한 90%는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절차론이 저만 잘 찍었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보잖아요. 다른 학원은 어땠지? 뭐 이렇게 평가 비교해보고 스스로 흐뭇하려고 나 오늘 잘 찍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랬더니 다른 학원도 다 잘 찍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행정 절차로는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잘 찍었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도 쉽게 나올까요?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내년에도 쉽게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과목이 4개인데 4개 과목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폭탄을 터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나올 수 있죠. 작년에 사무관리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작년에 사무관리론 문제도 뭐 사실 강사들은 거의 잘 찍었죠. 근데 점수를 좀 박하게 줬기 때문에 꽈락률이 높았던 거지. 찍은 걸로만 따진다면은 잘 찍었는데, 근데 올해는 사무관리론이 굉장히 브리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관리론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 사무관리론 점수를 잘 줘서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로는 올해는 쉬웠는데 내년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내년에도 또 쉬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수는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그러면은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기본서에는 제가 수업 교재는 기본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행정 절차론 이렇게 큰 책으로 돼 있는 거 여러분들 2권을 사셨을 텐데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법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사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문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법조문을 다 실어놨으니까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뒤에 단문에는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더라도 법조문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다 실어놨어요. 근데 이 다 실어놓은 거에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에서 암기할 부분,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제를 법조문과 단문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답안지에 쓸 양은 그거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답안지에 쓸 양 위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끔 교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핸드북이라는 행정절차론 핸드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핸드북이라는 이 책을 올해는 냈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보통 제가 매년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5월 달에서 6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한 논점 정리를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추려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5, 60개가 올해에 물론 최종 정리 때 거기서 몇 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올해 중요한 논점 5, 60개입니다 하면서 나눠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암기 자료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그것만 나눠드리니까 그것만 그대로 봤을 때 비슷하게 나왔는데 좀 응용을 옆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좀 세지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나눠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왜냐면 한 번 나눠드린 게 다음 시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눠드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쌓아 놓으시니까 프린트 양이 너무 커지서 뭐 괜히 더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냈어요. 근데 왜 고민을 했냐면 책을 내면 여러분들은 사셔야 되고요. 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저는 수험생 때 책값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10,000원이죠. 10,000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별로 안 아까운 돈인데 10,000원은 책을 사려고 하면 이상하게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까워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낼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냈고요. 이거 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80개 정도가 정리돼 있어요. 80개 정도가 정리돼 있어서 맨 뒤에 있는 뭐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이런
그 출제율이 좀 낮은 법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법을 기준으로는 좀 빠진 게 있지만은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원래 만들려다가 그거는 또 너무 가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80개를 줄이면서 그렇게는 좀 빠진 게 있지만은 아마 요 정도 외웠을 때 80개를 드리면서 이 정도 외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저를 욕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라고 하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보셨을 때 합격하는 데는 충분히 무난한 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거나 제가 항상 제 수업이 끝나고 수업을 예를 들어서 뭐 100을 열을 한다고 하면 10을 한다고 하면 한 8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 한 1, 2 정도는 항상 복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핸드북은 수업 교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과목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핸드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수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요약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책이 핸드북이라고 있었는데, 그 핸드북에 있는 절차론 파트랑은 좀 틀려요. 거기는 문장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또 그러더라고요. 문장으로 안 돼 있고 너무 줄여져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할 때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답안 작성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6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의 답안을 나눠드리거든요. 모의고사의 답안은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옮겨 붙이기 하는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양을,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쓸 수 있는 양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만, 길겠지만은 쓸 수 있는 양을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고치거나 수정된 그런 답안을 나눠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거든요. 그 모의고사 답안을 모아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답안 작성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책을 잠깐 보신다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80개가 있을 텐데, 제가 세봤거든요. 셌는데 셀 때마다 79개일 때가 있고, 81개일 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서 정말 정확하게 계산기를 셌을 때는 80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80개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딱 핀다면은, 보통 하나의 논점이 하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뒤쪽을 볼까요? 뒤쪽을 보면은 가족관계 주민등록법 쪽에 이거 나오네요. 143페이지 봐보세요. 논제 9라고 돼 있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한 장 넘기시면 5번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쓰세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거를 제가 또 논제를 다 나눠서 보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뭐 하나로 실어 넣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약수 문제는 보통 10분 만에 써야 되니까 한 8, 9분 만에 쓰셔야 되거든요. 8, 9분 만에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건 못 쓰죠. 이렇게 논제가 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문제 같은 경우 생각을 한다면은 행정조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행정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까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은요. 103페이지를 보시면 자, 행정조사 일반 해가지고 작년 문제는 조사의 주기와 중복조사 제한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3번에 조사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조사의 주기 요거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아예 다른 논제 있죠. 논제 2의 행정조사 방법 중에 107페이지 보면 6번에 중복조사 제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 법조문의 순서가 이게 일반론에 있느냐 아니면 방법 쪽에 있느냐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묶어가지고 논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요거 하나가 하나의 문제가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쪼개서 나오죠. 쪼개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교재는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부터 이제 2월까지가 우리가 기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 3월부터 5월까지 얘가 우리가 심화 과정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아무튼 심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뒤로는 이제 뭐 모의고사예요.
뭐 사례형 모의고사,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사례형이라는 게 그 여러분들이 실무법이나 아니면 계약법은 사례형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사례형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뭐 사례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순환 전체를 사례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1번 문제가 사례형이 나오고 그다음 2번, 3번, 4번은 순수하게 약술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1번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론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어떤 단문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의 싸움이지 그 사례를 분석해서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 맞았냐 틀렸냐는 물론 점수가 2, 3점 또는 3, 4점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당락을 잡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는 모의고사 해서 사례도 조금 하겠지만은 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파트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사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1차를 붙고 2차 경험이 한번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내년에 1, 2차를 동시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타이틀 자체가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사례를 다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범위는 항상 제가 수업은 한 8 정도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8대 2 정도로 해서 2 정도는 뭔가 복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교재, 기본서 요거는 핵심 요약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1회인데 11회 정도인데 최대한 제가 조금 암만 기본 이론이더라도 조금 빨리 나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8회 정도 만에는 진도가 8, 9회 만에는 진도가 끝나야지 기출 문제를 한번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8, 9회 정도가 어떤 진도를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회 정도, 2회 조금 넘게 2회 정도가 이제 기출을 풀이를 하겠죠. 풀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딱 정해놓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진도가 이 정도 속도면은 괜찮구나 싶으면은 그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구나, 영 아니구나 싶으면은 속도를 또 늦출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너무 늦는 게 좀 지겨워하는 그런 분위기면은 좀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 계획서에 그때 매년마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11회를 꽉 채워가지고서 기본 이론을 나갔을 때도 있고 아니면 한 6회, 7회 만에 끝났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복습을 여러 번 했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진도를 11회 만에 끝내면 이 기출은 이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자체에 있는 강의 진도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진도표지 이 진도표대로 나간다라는 보장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11회만 해도 진도를 못 끝내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마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화 부분이 이제 뭐 사례가 될 거예요. 사례가 될 건데 사실 이 사례는 기출문제 풀면서 기본적인 테두리는 아마 잡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례는 다시 기출 사례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 사례가 좀 들어가면서 제가 매년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 같은 거는 그 다음 교재에 이제 실어 놓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저도 낼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의고사 사례가 새로운 사례는 뭐 딱히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 교재에 있는 사례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선 심화 부분은 좀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기본서 교재에도 많이 실어놨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그때그때 검색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행정 절차로는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판례 부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 건드리고 있는 그 판례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은 행정절차법을 치시면은 물론 뭐 정보공개법도 있겠죠. 행정절차법을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 안에 이제 판례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판례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의 판례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뭐 좀 새롭게
매년 업데이트되는 판례가 있을 테고 바뀌는 판례가 있을 테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절차론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최근 학계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해 뭐 이런 거는 절차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동향을 살폈을 때 이런 판례들은 조금 다시 해야겠네라는 거가 있다면 프린트가 정리가 될 테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교재만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사례와 판례 부분을 조금 더 할 거예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추가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문 암기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는 모의고사예요. 이 뒤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때는 뭐 어떻게 수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주 외워 나가는 거죠. 보통 한 주제를 한 7, 8개 정도의 단문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말씀드린 암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다 드려요. 미리 드려서 외워와서 시험을 보죠. 그게 한 8회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6회는 이때는 전범위에서 문제를 내죠. 여기는 진도별로 문제를 내면서 미리 출제 단문을 뭐 5개 낼 건데 그 중에서 뭐 5개를 딱 드리는 건 아니고 한 7, 8개를 드리면 그 중에서 한 5개를 내서 시험을 보는 거. 그리고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처럼 전범위에서 보는 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다 보면요. 당연히 여기서 2번 정도 복습이 되겠죠. 진도 복습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뭐 기출문제까지 하게 된다면 3번 정도는 반복이 되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2, 3번은 반복이 될 테고요. 여기서 미리 하고 시험 보고 시험 강평하고 그러면 한 7, 8개의 주제를 갖고 한 3번씩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테고 여기서 뭐 전체를 다 훑어볼 테고 중간에 마무리 특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특강을 빼더라도 저 수업에서만 기본적으로 10번은 넘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혼자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집중을 해서 따라오신다면요. 10번 정도는 반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복습을 하시면은 그거에서 뭐 더 추가가 된다면은 한 번씩만 복습을 해당되는 걸 한 번씩만 복습한다고 하더라도 15번 정도는 넘게 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지실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와 시험장에서 답안을 현출하는 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세밀한 암기와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고통이 조금 따르는 거라서 그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보고 최대한 외우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는 제가 계획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으쌰으쌰하고 있는 기간이 아마 지금일 거예요.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항상 맨 앞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절차로는 맨 앞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진도가 첫날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지만 오늘 나가는 진도는 여러분들한테 한 2, 30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계속 사례형으로 나오는 것 중에 뭐 한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절차론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욕심에는 절차론 진짜 지금부터 해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절차론만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차론에 투자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 요 순환 있죠. 12월부터 2월까지는 요때는 절차론보다는 계약법하고요, 실무법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사무관리론 선생님이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실무법, 계약법은 뭔가 사례를 풀고 뭔가 이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과목이고요. 물론 거기도 법조를 안 주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는 이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조금 이해보다는 암기 쪽에 치중된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을 외웠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전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10번을 딱 외웠다. 그런다고 해서 더 오래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엘리베이터 타시면요. 엘리베이터 타면 한번 보셨어요? 제가 사무관리론 수업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제 발음이 좀 웃기죠? 나쁘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거기 필증, 안전관리 필증을 한번 보시라고 하거든요. 사무관리론 수업할 때는.
그래서 관인 생략 막 이런 거 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전 사무 관련 수업을 안 하니까 절차론 수업이니까 절차론하고는 상관없지만 한번 타서 보세요. 버튼을 보면 닫힌 버튼만 이렇게 항상 지워져 있고 낡아져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딱 타면 막 닫히면 한 번만 눌러도 닫혀요. 근데 막 닫히면 막 여러 번 누르잖아요. 그죠? 절차론 그래요. 한 번 외워두시면은 그 효과는 두 번, 세 번,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반복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했을 때.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가는 게 11번을 나눠서 진도를 나가면 하루하루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 나간 부분을 이 핸드북으로만 그냥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독을 해서 한 두세 번 읽으세요. 두세 번 정도 읽으면 하루에 30분이면 되거든요. 30분,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선 복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요때는 3월에서 5월 때는 제가 개화법 하지 마시고 제발 절차론 좀 공부하세요. 외워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이때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때 한번 확 외워놔야지 나중에 시험 보기도 좀 편하고 시험 볼 때 암기라는 게 시험이 가까울수록 더 안 외워지거든요. 막 사람들이 긴장하고 다급하면 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한번 탁 외워놔야지 이 뒤가 더 외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때는 외워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저랑 같이 반복을 해서 수업을 한 순환이 끝나고 나면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아직 못 외웠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암기할 게 너무 많아 느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해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세요. 정독. 읽는 거 위주로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갖고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냥 기출문제 분석까지 같이 할게요. 이제 목차 부분을 펴보시겠어요? 제가 그리고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기출문제, 우리 시험 문제, 뭐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 10회에 걸친 시험 문제인데, 이거 내용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8개의 법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편성이 됐었구나, 역대로. 이런 거를 한번 감을 보려고 한번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기본서 맨 뒤에는 각 연도별로 문제가 4문제씩 다 조합이 돼 있어요. 조합이 돼 있는데 그냥 각 법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보려고 지금 잠깐 했어요. 한 10분 정도면 보면 되고 이 기출문제는 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답안을 작성해서 제가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눠드릴 때 그걸로 뭐 대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한번 버리시면 돼요. 자, 행정절차법 볼게요. 크게 보면 1회부터 해가지고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페이지에 걸쳐서 10회까지 1, 2, 3, 4, 5, 6, 7, 8, 9, 10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행정절차론 시험에 행정절차법이 안 나오면 그럼 그건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죠. 근데 좀 웃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 항상 40점짜리 논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40점짜리 논술 문제. 여러분 보시면은 배점을 보시면 합치면 다 40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길이 보면 길죠. 그러니까 이런 긴 거를 사례형이라고 해요.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회요. 3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3회 한번 볼까요? 3회. 3회는 청문 주제자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20점. 이거 딱 문제 이거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서 20점짜리 문제가 하나만 나왔었죠. 근데 그 위에 1회, 2회 볼까요? 1회, 2회 보면 1회 때도 40점, 20점, 2회 때도 40점, 20점이죠. 60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회 때 제가 수업을 할 때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학생분들이 갖고 와서 묻더라고요. 어차피 절차법에서 60점 나오고요. 정보공개법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절차법에서 60점 나오면 그것만 잘 써도 뭐 꽈락은 넘겠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꽈락은 넘겠죠. 3회 때 난리 났었죠. 3회 때 주제자에 관해서 설명시 20점 하나 딱 나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40점짜리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사람들이 당황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회부터는 무조건 절차법이, 그러니까 1회, 2회 때만 60점이 나왔었지, 4회부터는 절차법은 그냥 딱 40점 사례 하나. 이렇게, 유형이 딱 결정된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없어요. 사례형이라는 게 또 다른 법에서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에는 그냥 가장 높은 확률을 예측해 본다면 뭐 40점짜리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자, 1회 문제를 잠깐 볼게요. 맨 끝에만 보시면 돼요. 공청회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사례형이 아니에요. 그럼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는데, 논술 40점짜리 문제면은 항상 절차를 쓰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써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절차를 잘 지켰을 때 효과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에 써져 있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럼 효과가 뭔데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절차는 항상 지켰을 때 효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 안 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효과, 어긋났을 때 효과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절차 하자가 있을 때, 공청회를 안 했을 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써야 됐겠네요. 그죠? 논술 문제니까. 그 다음 2회 때 볼까요? 2회 때 40점짜리 문제였어요. 그것도 맨 뒤에 보면 철거 명령 처분에 관해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실 철거 명령 처분, 이거는 뭐 우리가 철거 명령 처분, 침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을 논하시오. 40점짜리 문제니까 요건만 쓰기에는, 사실 근데 요건도 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서 요건만 써도 충분했지만은, 그래도 효과 부분은 논술 문제니까 효과 부분은 또 써야 돼요. 그럼 절차 하자 효과죠 뭐. 자, 이거는 그러면 안 나왔다고 할게요. 이 부분 이때는 안 나왔다고 할게요. 3회 때는 아니었고, 4회 볼까요? 4회. 4회는 아예 물음 2, 물음 3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물음 2.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처분의 유효를 검토하시오. 절차하자의 효과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속 문제로 물음 3은 그러면 절차를 뒤에 비로소 했을 때, 그러니까 치유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절차 하자가 있는 거 고쳤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치유를 쓰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효과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음 2, 물음 3. 자, 그 다음 5회 볼까요? 자, 5회는 아니네요. 5회는 넘어갈게요. 5회는 아니고 넘어가고요. 6회 볼게요. 6회. 물음 1 보면은 뒷부분 보면 이유 제시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러니까 절차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하자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물음 2는요. 하자는 치유되는지, 이것도 고쳤을 수 있는지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항상 다 보면 지금 항상 절차자의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음 그 다음에 제7회. 7회도 맨 끝에 볼까요?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봐요.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절차자의 효과예요. 그죠? 8회 볼까요? 8회. 자, 8회는 아니네요. 8회는 안 나왔네요. 9회 볼게요. 9회. 9회 보면은 물음 1. 물음 2 보면은, 물음 2 보면 두 번째 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아무튼 이것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절차자가 있을 테고,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 절차자의 효과를 쓰라고 했죠. 그죠? 30점짜리니까 뭐 한 15점, 20점 정도 되겠죠? 그 다음 10회 볼까요? 10회. 물음 1, 물음 2 다 위법 여부를 쓰래요. 절차자의 효과예요. 자, 제가 뭐 가끔 건너뛴 거 있죠. 한 두세 번 정도 건너뛰었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10회에 걸쳐서 시험 문제 중에 1번 사례 문제가 다 어떤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는 틀려졌겠지만은, 그 절차가 문제 됐을 때 그 효과를 쓰는 문제가 7번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절차마다 그 효과가 틀려지느냐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써야 될 답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써야 될 답 딱 그거를 이제 2교시 때 할 거예요. 저랑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이렇구나.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 정도를 그냥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정보공개법 보시면, 정보공개법은
그 내용을 볼 건 아니고요. 2, 4, 5, 6, 8, 9, 10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9회, 10회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문제 길이가 길어졌죠. 문제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거는 약간 사례형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판례를 좀 뭔가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고, 사례형 문제 하나만 좀 잘 정리해 보면, 제 교재에 있는 정리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다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단문 쓰면 되는 문제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매년 나오고 있고, 정보공개법은 최근 들어서 이제 판례 쪽으로 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 3, 4, 9.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와 그 다음에 보통 행정 절차론 강사들은 빅3라고 하나? 행정 절차법이 8개의 법 중에 빅3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빅3는 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3회 때 40점짜리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행정법을 지금 공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 8회 때까지인가,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은 안 봤는데, 한 8회 때까지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법에서 1차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법 시험에서, 원래 행정법이라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행정법이 뭔데요, 행정법이? 행정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행정기본법이 요즘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행정법이라는 건 행정작용에 관한 어떤 모든 거에 관련져 있는 그 작용을 하는 어떤 조지, 작용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제, 뭐 이런 파트를 다 모아놓은 수많은 법들을 다 모아서 행정법이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행정에 관련된 법을. 그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넓게 말해가지고 그냥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나요? 제가 물건 사면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뭐 신속해서, 쿠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 되나요? 제가 제 주민등록번호는 안 넣지만 제 주소와 제 연락처를 넣잖아요. 개인정보 처리자잖아요. 사인 간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법도 되죠. 국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기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론 과목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행정 절차론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행정법 쪽으로 관련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좀 눈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왜 얘기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40점짜리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그러면 버릴 수는 없는 법이고요.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빅3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버리더라도 남들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되면은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어떤 격차가 나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양이 너무 많아요. 아마 행정절차법 전체, 절차론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거예요. 제 느껴지는 체감상의 양은 3분의 1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 양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고, 이게 참 애매하죠. 그죠?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1, 2, 3회 때 3년이나 초반에 안 나왔네. 이게 좀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6회, 7회 때 빼고 8, 9 올해 안 나왔죠. 뭐 이렇게 나왔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요, 그러니까 논술시험에서 행정법 논술시험을 본다. 뭐 그러면 뭐 행시나 이런 거겠죠. 거기서도 그 행정법 전체를 통틀어서 공부할 때도 행정조사 기본법은 공부해야 되는 주제예요. 행정법 전체를 통틀어서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당연히 절차법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중요하겠죠.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양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출제도 자주 됐죠. 그리고 작년에 출제됐다고 해도 또 올해도 꼭 출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긴 하죠. 그 뒤에요. 그 뒤에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은 최근 들어서 중요시 되고 있는 법이에요.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뭔가 개정사항이 있었고 물론 2, 3년 전에 개정이 됐지만 그래서 그 개정된 이후로 이제 7회 때, 10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규제기본법까지는 버리지 않고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제 문제가 돼요. 항상 막판에 가시면 두 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아예 안 됐으면 또 모를까. 근데 또 주민등록법은 올해 개정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시험 대비로 나오는 교재에 개정사항이 많은 거고요. 가족관계등록법은 작년, 재작년에 또 많이 개정이 됐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은 또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주민등록법은 뭐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개정이 됐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8개 법인데 강약은 좀 둬야겠지만은 그 강약을 뒀을 때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은 중요한 주제 위주로만 해야지 전체를 보는 거는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올해 시험 대비까지는 조금씩 하다가 개정이 없었다면은 올해는 좀 많이 줄였을 텐데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이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줄여야 돼요. 특히 가족관계등록법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주제 몇 개, 한 3, 4개 정도만 딱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출은 이 정도 분량이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봤을 때 와닿는 건 하나도 없죠. 와닿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냥 행정절차법 중요하겠구나.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 처분에 관한 어떤 절차 하자 효과가 중요하겠구나. 뭐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쉬었다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을 오늘 좀 건드리면서 수업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이 2페이지 읽으실 거 하나도 없고요. 3페이지도 읽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교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좀 그러네요. 딱 넘기셔서 4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